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세아 베스틸 지주고요. 네, 18,900원에 20%예요. 18,900원이면 딱 오늘 종가네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사신 거는 아니신 것 같고, 언제쯤 사셨어요? 한 달 정도 이상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한 달 정도 되셨다. 그리고 네네. 이 종목이 근래 한 2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는 일단은 안 파셨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 맞습니다. 먼저 2만 50원인가 100원까지 가는데도 그냥 안 팔았거든요. 네. 이게 좀 더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18,0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예.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그래도 이렇게 또 버텨두는 종목 잘 골라주신 것 같은데 5% 수익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지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18,900원에 비중 20%, 수익권 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매수가 근처까지 되돌림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괜찮은 종목이고요. 단지 이제 그 속도가 빠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뭐 자신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는 날에도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세아베스틸이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자회사들이 다 철강 회사들이고 전방업체가 뭐 자동차라든가 선박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철강 산업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실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강 산업 업황 쪽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기댈 곳은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쪽에 중동 쪽이 있는데 중동 쪽에 이제 원전 산업 뭐 이런 거 사업하게 된다면 이 회사 철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중국 쪽에도 어차피 철강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혹시 중국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쪽에 기댈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긍정적인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있는 구간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방 지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방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 예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는 2만 원대를 다시 또 넘으려면은 뭔가 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4분기 실적 구간에서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저는 뭐 22,500원 그 전 고점 부분이죠. 22,000원 이 정도 부분까지 이제 갈 걸로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바로 전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2만 원 정도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한 10%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머지는 한 22,0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10%만 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손절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손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등이 바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1, 2차 정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짧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님, 이렇게 솔루션이 제시됐는데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대응해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세아베스틸 지주 살펴봤습니다. 요즘 상황이 워낙에 좀 녹록치가 않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일단은 좀 챙기고 나머지 물량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네요. 첫 번째는 전화 상담해봤고요.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신지 또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주소영 캐스터 살펴주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 접수된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비어 유니온님, 종목명 누보이고요.
네, 매수가 1,8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누보 비료 관련주인데요. 오늘 종가 1,605원에 마감하면서 현재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 봤을 때 8월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저점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보니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로 보면 이번 달 9일에 정부가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이 회사가 부각이 한번 됐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잠깐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누보 사료주. 지금 뭐 누보 같은 사료주들은 뭐 다른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사료주들 또 이제 곡물주도까지 오늘 아침에 살짝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뭔가 조금 이제 그 격화되는 듯 싶으면은 종목들이 한 번씩 올랐다가 또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3, 4월 달에 갔던 뭐 4,500원 뭐 이 정도까지 다시 오를 수 있느냐. 그러려면 또 뭐 우크라이나 전이 뭐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푸틴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푸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푸틴이 이거 전쟁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정보기관에서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찾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제 뉘앙스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곡물주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벗어내고 또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곡물주들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언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도를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은 뭐 그냥 간단하게 대응하세요. 이번에 나왔던 저가가 1,555원이니까 지금 1,000원대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손절 팍팍 해주셔야 됩니다. 1,500원에서 손절 해버리시고요. 올라오게 되면 딱 본전가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누보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윗꼬리에서 좀 정리를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단이 필요한 요즘 장입니다. 또 잘라낼 때 확실하게 그래야지 다음번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니까요. 누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투자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예, 예. 네. 요즘에 예, 좀 예. 주식 시장이 좀 어렵죠? 예, 어려워요. 아유, 그래서 아마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요. 셀트리온 제약 유명하죠.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69,000원에 네. 28%예요. 아, 69,000원에 28%. 지금 예. 약간 손실이신데 사실 한 1% 정도 손실이어서 많지는 않으신데 언제 사셨어요? 11월 중순 됐나, 11월 달에 좀 갔는데, 오늘도 1,000원 올랐다, 중간에 올랐다 내려보네요. 그렇네요. 오늘 예. 69,3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 앞으로, 이제 실적이고, 앞으로 제약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딱히 정해놓으신 건 아니고 기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예. 예. 여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맞춤형으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사실은 작년, 올해 이 종목이 존재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69,0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28%.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제약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해주셨어요. 신규수 전문가님 답을 좀 주시죠. 예, 제약주들도 뭐 시장과 함께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은 같이 이제 움직이고. 지금 사실 그 제약주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올해 중반기 때까지도 사실 그 제약주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였어요. 코로나 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 또 코로나 확산된다고 하니까 뭐 이제 항생제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는 또 같이 또 움직이고, 뭐 마스크 쪽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시장과 같이 움직이려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코로나라는 이 타이틀, 이 주제가 제약주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거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 모멘텀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제약주 쪽이 이제는 자기 본연의 어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제약주들은 뭐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학회 모멘텀 이런 것들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기가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로 확실히 제약주 쪽은 다시 또 이제 모멘텀의 재편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쪽은 특히나 이제 사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갈 때가 되면은 이 종목도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쪽에 내년도의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뭐 휴미라라든가 또 뭐 스텔라라 이런 쪽들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제약 시장에 1, 2위 하고 있는 종목, 이런 그 약품들이 특허가 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분명히 이제 시장 형성이 될 거고요. 셀트리온은 그런 분야에서는 뭐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게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램시마 쪽에도 여전히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내년도에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차트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밑으로 빠져가지고 조금 기간 조정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겁니다만은, 셀트리온 제약은 저는 셀트리온 전체 그룹사 반등과 함께 또 이제 코스닥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뭔가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에 진입하신 게 뭐 살짝 뭐 하루에 뭐 2% 빠지고 3% 빠지고 또 2%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지금 어차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를 좀 하셔야 되고 시장 반등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보유한다 생각하시고요. 8만 5천 원에서 8만 7천 원 사이 일단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또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 이렇게 좀 대응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내용 상반기까지 가져갈게요. 예, 이 종목 수익 내고 나오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추운데요. 예, 또 들어가세요. 연락 주세요. 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봐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좀 거쳐야 된다. 코로나에서 그 다음 신약이라든지 학회 모멘텀이 좀 두드러지는 시기가 와야지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함께 연동해서 움직임 나올 것이다. 신규수 전문가 제약 바이오 전반으로 좀 이렇게 보니까요. 셀트리온 제약 외에도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부터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쉬운 진단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무슨 일이지? 유창호 앵커 어디 갔지? 이렇게 유튜브 게시판에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찌된 일인지 조소영 캐스터 좀 답을 주시죠. 네, 유창호 앵커님께서는 현재 주식 심화론 가시면 2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합정동 오시면 비둘기와 함께 운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유튜브 종목 진단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인데요. 닉네임 고재관님, 종목명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12,150원에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꾸역꾸역 추매해서 단가 낮췄습니다. 네, 13,000원까지 봐도 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태양광 장비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종가 11,550원으로 마감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차트상 흐름 봤을 때 지난 8월 이후에 좀 하향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10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양광 증착 장비를 공장 증설한다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태양광 쪽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좀 태양광 주들은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차트상 고점이 18,000원이었는데요. 13,000원까지 봐도 될지 또 얼마나 기다리셔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진단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종목으로 보면은 뭐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일단 뭐 실적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뭐 예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은 태양광 쪽 장비 쪽은 아니에요. 태양광 장비 쪽은 내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생길 걸로 보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전망도 밝고,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지금 PER 뭐 한 3배, 4배, 5배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가지고 R&D 하고 있고, 내년도 실적도 올해만큼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업황이죠. 업황 자체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주를 모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평단가 낮췄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중기 투자를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실 내년도 주가를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종목은 내년도 주가 뭐 또 25,000원 또 가 있을 겁니다. 내년 하반기 되게 되면은. 단지 이제 그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그 비중을 지금 거의 30%에 달하는 비중 지금 28%시죠? 네. 예, 30%에 달하는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25%. 25%. 네. 예, 그렇게 가지고 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가다 꺾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그걸 참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만 잡는다면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것도 단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은. 내년 한 2분기나 돼야지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아예 높게 잡으셔가지고 23,000원. 이렇게 잡고, 가져가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기왕에 어차피 지금 다른 종목을 갈아타도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뭐 크게 재미를 볼 수 없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단기 모멘텀 투자에 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아예 그냥 길게 가져가 버리시자. 그래서 23,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종목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 갖고 있고, 15,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힘을 못 쓰는 건 이 종목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종목은 탄탄한데 요즘 분위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눈높이를 조금은 높여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중장기적인 가격 전략 제시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튜브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라서 안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는데요. 참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봐드렸던 분, 고재관님께서 중기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면서 답을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비중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핫한 종목 덱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헤헷이라는 필명 가지고 계신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고요. 25,000원이 매수가고 비중이 3%입니다. 아마 확신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약간만 좀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매수가가 25,000원입니다. 높은 가격에 사셔서 지금 좀 사실 손실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 종목 8%의 큰 낙폭을 기록해서 아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네요. 유망한 종목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해주셨어요. 또 불행 중 다행인 게 비중이 일단 높지는 않으셔요. 3%입니다. 덱스터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예, 덱스터는 이제 영화 CG, VFX라고 그러죠. 영화 CG 부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단 탑이에요. 기술력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CG 기술만이 아니라 그 CG라는 것은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예술적인 부분들도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잘 팔립니다. 중국이 CG를 많이 쓰는데 덱스터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덱스터 쪽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영화를 만들 때 예전에는 헐리우드로 갈 물량들이 덱스터 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덱스터 보게 되면은 매출이 올해도 2배가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월 달까지 3분기까지 2배가 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어서 이 적자 부분을 어떻게 흑자로 돌리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관건인데,
일단 올해 적자가 더 늘었어요. 3분기까지 적자. 작년에 3분기까지 마이너스 24억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70억 대니까 그래도 100억대까지는 안 넘어가고 있어서 뭐 다행이다라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비용 통제에 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럴 수만 있다면은 정말 또는 이쪽 분야의 경쟁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만의 어떤 엄청난 독보적인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덱스터 외에도 VFX 쪽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 세우면 기술이 계속해가지고 거의 탑 수준까지 금방 올라와 버려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제 가상인간 뭐 이런 것들 만들면서 그 메타버스 쪽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닿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 이 시장의 경쟁이 둔화되기보다는 지금 점점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단가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게 뭐 크게 유리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은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과연 어딜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덱스터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 매도 의견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아바타 2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 아바타 2가 또 흥행 실적이 예상에는 못 미친다. 그런 이제 그 뉴스가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바타 2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14일 날인가 그때 그 개봉하기 바로 전에 계속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 들고 계시고 본전가까지 올라가지는 갈 걸 기대하시지는 않겠죠. 이제 그럼 올라올 때 좀 파셨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바닥이 뭐 한 10,000원대에서는 지지는 될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빠지면 또 61선 11,000원까지는 또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4분기 실적 안 좋으면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모멘텀을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3%를 가지고 지금 거의 굉장히 한 10개월 동안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팔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15,000원 올라오면 이번에는 좀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인데 15,000원 정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런 그래픽 만드는 VFX 관련돼서 뭐 유망하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수익을 못 내는 건가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경쟁 이슈입니다. 이제 그만큼 경쟁 심화.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지금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기술력들이 다 탄탄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찾는 수요처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업황이 성장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어쨌든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엔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상황, 나중에 이제 업황 성장, 예전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도 예전에는 전기차 시장 확 커지기 전까지는 그거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지고 나니까 배터리 종목도 올라가듯이 이쪽도 만약에 정말로 그쪽 메타버스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경쟁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덱스터, 그래서 일단은 좀 반등 목표치는 1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혜혜님, 이 종목 잘 좀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유튜브에서 계속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네요. 저희 스텝인 줄 알았어요. 지금 곰님께서 전화로 하시면 당첨 확률 높습니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전화 지금 바로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또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희 엄마님께서 올려주신 SK 바이오팜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묵혀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사연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SK 바이오팜도 매수하신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105,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분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이 방법이 과연 좋을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105,000원에 20%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방법 괜찮나요?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 지금 이제 비중이 얼마시죠? 20%입니다.
지금 그 정도만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회사 뇌전증 치료제 이제 엑스코프리가 일단은 잘 팔리고 있고, 이제 팔리는 초반이고, 그리고 다른 쪽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쪽하고도 지금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출시가 지금 완료가 됐네요. 이탈리아 이런 쪽에는. 유럽 쪽 출시가 완료가 됐고, 또 그 외의 지역들, 일본,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라틴 아메리카 17개 지역에 기술 수출 계약을 지금 체결됐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단지 이제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5만 원대에서 거의 한 8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매물 소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물 소화 이후에 저는 다시 재차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9만 원 땅까지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눌릴 때 가령 121선이 깨지게 되면은 시간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도 작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이제 물타기 하셨다가 시간상으로 상당히 답답한 구간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시고요. 조금 시간 투자를 더 하셔가지고 9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9만 원에서 반등 목표주 9만 원에서 전체 다 지분 정리인가요? 한 8만 8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매도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그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조희엄마님, 일단은 매수가 10만 5천 원 아래쪽에서 한 번에 기로에 놓여질 거라고 신규수 전문가 보고 있습니다. 8만 8천 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진단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권에서 팔지, 아니면은 이 정도 반등 목표치에서 손실 줄이고 나올지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엄마님 바로 또 즉각적으로 진단 감사드립니다. 대응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각자의 의견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진단 받으신 분들 피드백 해주시면은 또 저희 보면서 힘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은 정말 많이 진단 신청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LNF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설미경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21만 5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LNF 작년, 재작년에 정말 뜨거웠죠. 그래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전만 같지 않은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만 5천 원에 비중이 상당히 좀 높으시네요. 30%. 지금은 손실 구간이신데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LNF 2차전지 전반으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2차전지 소재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올해 꾸준히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당 기간 박스권이다. 왜냐하면은 미리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뭔가 밸류에이션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매물 맞을 거고, 빠지면은 성장성 얘기 나오면서 또 매수가 들어올 거고, 요게 첫 번째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수 관련주다. 그 외국인들이 지수 빠질 때 되면은 2차전지 쪽을 득달같이 팔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되면 또 2차전지 쪽을 또 득달같이 사고 하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특히 2차전지 쪽에는 지수보다 변동성이 크다. 지수가 조금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갈 때 2차전지 쪽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LNF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20한 5만 원에서 한 17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라 보고 있고, 지금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어떤 막지라든가, 물론 내년도에 자동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전기차 성장성도 약간 막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맞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후년 그 이후 또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저는 이제 자동차 시장은 곧바로 또 이제 회복세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는데, 30%시잖아요. 그 비중이. 네, 맞습니다. 30%시면은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중간에 30%를 잡아버리시면은 늘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모아가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LNF에 이제 모멘텀이 그럼 뭐가 남아 있느냐? 미국의 투자권이 지금 남아 있죠. 미국 투자를 지금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쪽 조인트 벤처 하는 회사하고 지금 조정 중이죠. 의견을 그쪽에 약간 양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되지 않겠죠. 된다고 봐야 되고 미국 투자 만약에 그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다라는 또는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또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인데 뭐 밸류에이션상 그 매력도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뭐 거의 한 20배가 넘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에 예상 밸류에이션 PER이 16배, 내후년도는 1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 중이다 보고 있고요. 30%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자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근데 별 걱정 없이 기다리셔도 된다. 17만 원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없다 보셔야 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본전가에서 일단 비중은 좀 줄이셔야 돼요. 한 15%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15%는 한 25만 원, 5만 원까지 또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박스권을 저는 17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라고 보니까 한 지금 딱 21만 원 정도 밑으로 빠지면은 그러면은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21만 원 위쪽에서 또 조금씩 나눠서 팔아주고 이런 형태의 매매를 앞으로 꾸준히 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것도 또 익숙해지고 그것이 또 내 주식 투자의 스킬이 되기도 합니다. 17만 원에서 25만 원 매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조금씩 한 5만 원 정도씩 열어두는 밴드가 좀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아래쪽에서는 팔고 아래쪽에서는 사고 위쪽에서는 파는 그런 박스권 대응 전략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LNF입니다. 설미경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시장이 좀 빠져서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오늘 미국장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꼭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모습 게시판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틈바구니 속에 또 종목 진단이 하나 눈에 띕니다.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도 요즘 어려우시죠. 겨울바다 필명 쓰시는 분께서 네이버를 올려주셨고요. 이분은 아마도 조금씩 모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높거든요. 절반이 됩니다. 50%를 네이버로 구성을 하셨어요. 매수가는 18만 8천 원, 현재 주가가 18만 원대보다 아래쪽에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18만 원 부근이네요. 18만 500원에서 오늘 종가 나왔으니까 아직 약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계신가 봐요. 손절을 할지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근데 50%를 가지고도 추가 매수까지 고민을 하시고 그것도 이제 다른 종목도 아니고 네이버를 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 보면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른 거 다 빼고 차트만 봐도요. 지금 얼마를 빠졌냐면은 그 2021년도 7월 달 고점 찍고 지금까지 빠졌으니까 1년 한 6개월을 지금 1년 6개월 넘게 빠지다가 이제서 조금 하단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 기간 조정이 뭐 한 1년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데 그 횡보하면서 박스권 상단이 어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횡보를 한 이후에야 이제 추세적인 변화 상승이 또 이제 일어날 걸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간다. 아주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은 뭐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은 그렇게 뭐 이제 뭐 타이밍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어떤 선택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50%를 가져가셨고 하단에서 잡으셨고 또 비중 확대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저는 장기 투자라고 뭐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가정을 하고 볼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령 그 비중을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오히려 121선을 올라탔을 때 비중 확대하셔야 돼요. 밑으로 빠질 때 하지 마시고요. 121선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121선에 다시 상향 돌파가 된 이후에 안착이 된다면은 그때 비중 확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광고 시장입니다. 광고에 상당히 의존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둔화가 되는데 과연 광고 시장이 어떨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광고 시장이 전망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단지 그러면 네이버는 광고 안 되니까 빠지냐. 근데 지금 뭐 PR 뭐 5배 이하, 2배, 3배 막 이렇기 때문에 하단도 어느 정도는 좀 잡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조정 이후에 광고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 얘기는 이제 경기 둔화가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이버는 사실 조금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중기 투자,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저는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런 가정 하에서 본다면은 27만 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목표가 잡으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27만 원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매매 상황을 저희가 매수가와 비중만 놓고 봤을 때도 아마도 정기 투자 성향이 아니실까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솔루션 제시해 드렸습니다. 진드가니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20만 원대 위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규수 전문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만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 그 밖에도 많으실 텐데 좀 같이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봐드렸는데요. 겨울바다님도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워낙에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필명에 겨울 뭐 이런 단어, 추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겨울바다님도 그렇고 윈터 이즈 커밍님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 봐드릴게요. 코미코를 신청해 주셨는데 49,600원에 비중 5%. 박스권 탈출 기원해 주셨어요. 요즘에 박스권을 기록하는 종목도 정말 많죠. 코미코는 바닥권 내에서 한 3달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장세에서도 상승불을 켜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코미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주 이런 쪽들을 박스권 돌파를 많이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코미코도 바닥은 잡혔고요. 반등은 나올 거고 뭐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되면은 이 종목 내후년 되면 또 이제 상당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상당 기간 동안 좀 이제 뭐 안 좋을 걸로 좀 봐야 되고요. 내일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투자 심리가 강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박스권 상단이 53,000원이네요. 예, 그 부분에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 그 상반기, 내년 한 6, 7월까지 보유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 6만원까지도 뭐 가능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보유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1차 목표가는 53,000원, 2차 목표가는 6만원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네. 아무래도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한 종목을 바라보는 솔루션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윈터이즈 커밍님, 신기수 전문가님 한마디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매수가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내고 나오실 만한 전략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워낙에 다른 방송에서도 강조분, 이 강한 종목,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을 많이들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종목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예, 코미코는 좋은 종목이고요. 오. 예, 단지 이제 그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강하진 않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강하다. 그러면은 중기로 가져가시려면은 강한 종목이니까 들고 계실 수 있지만 단기로 보신다면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단기 전략 이런 것들도 좀 병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죠. 내 종목도 문제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는 종목군들 어떻게 하면은 좀 구제를 할 수 있을지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에는 뭘 봐야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칠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FMC 바로 그 결과 나오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그때 이제 아침에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날 아침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산타랠리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계속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 신호가 계속 하락 신호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는 신호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S&P 500이 브레이크라도 잡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뭘 하시려고 하다가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계속 관망을 좀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요번 주는 이제 이틀간의 어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이제 계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내일입니다. 나이키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죠. 나이키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키 실적 가이던스 이후에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경기가 안 좋을 텐데 중국이 봉쇄 완화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전체 글로벌 시장의 경기를 하방을 조금 보완해 줄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좋게 내주면은 내년도 중국 시장이 좋고, 그러면은 내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하방이 조금은 그래도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나이키의 실적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반도체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어떤 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PCE 발표가 있습니다. 뭐 CPI와 함께 PCE도 하락을 더 해준다면은 시장이 이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 주는 이렇게 이벤트가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단기 브레이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호도 그런 신호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가지고 관망하셔야 되겠고, 단기 바닥 신호라도 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하락 원인에 대해서 바로 주변국 일본에서의 통화 정책이 선회한 부분을 많이들 보시던데, 그로 인한 영향력은 오늘로 좀 반영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좀 누르는 요인이 될까요? 일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냥 오늘로써 뭐 그냥 저는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은 이제 끝났다고, 단기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영향을 안 미친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꼭 빠졌다라기보다는 투심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악재성 뉴스가 하나가 좀 더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흔들렸다 보고 있고, 일본의 금리 인상 부분은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이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또 종목 진단 도와주신 신기수 전문가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종목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받으려는데, 시장 전체적인 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대요. 저녁 7시입니다. 신기반기 수익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유튜브에서 만나보시면서 또 신기수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신기수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는 내용까지 좀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못 봐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좀 살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 참여 방법은 유튜브, 그리고 전화 상담이 02-3252-8200번인데 제가 이번 주가 첫 주여가지고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 내일 이 시간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장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